네, 이번에는 수급에서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어제 종가 기준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반도체 기업으로는 HPSP, SK하이닉스를 대거 사들였습니다. 이 사실상 HPSP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또 2대 주주인 한미 반도체의 블록딜 소식이 전해져 현구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HPSP, SK하이닉스를 담아냈고 바이오로는 현대바이오와 유한양행, LG전자도 함께 매수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반면 2차 전지 대형주로는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10시 7분 기준으로 어제와는 포지션이 뒤바뀌었더라고요. 바로 삼성전자는 현재 사들이고 있고 반대로 어제 강하게 매수했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오늘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팔았던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를 오늘은 저가 매수해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DX까지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장바구니였을까요? 오늘 테이버 고수가 본 뿌연 하늘, 그 속에서 발견한 중국 부양 기대감을 기관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장바구니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주, 화장품주에 크게 관심을 보이면서 아모레퍼시픽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밖에도 효성 TNC, 아모레지, 호텔 신라까지 전일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LG전자, 롯데케미컬, 삼성바이오, 로직스, 크래프톤까지 함께 매수를 했고요. 오늘 오전 10시 7분 기준으로 보니까 대형주 위주로 반도체 2차 전지에 강한 매수를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외국인이 강하게 사들인 HPSP를 오늘 기간 오전에 사들였고요. 포스코홀딩스와 삼성 SDI는 2차 전지 안에서 선택해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주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2차 전지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며 어제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 BM까지 계속해서 2차 전지에 끊임없이 관심을 이번 주는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나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투자 심리가 약화됐는지 상대적으로 개인 투자자의 지분이 더 많은 코스닥도 4거래를 연속해서 거래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당연히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직면하는 괴리죠. 이 기회와 우려 사이 우리는 어디에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일단은 외국인한테 오늘 선물 매수에 조금 기대해 보려고 했는데 매도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지금 외신 쪽에서의 보도를 보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테이버 고수가 저희가 브리핑하는 사이에 CNBC의 메인 화면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 얘기가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지금 봤더니 South Korea, 사우스, TH 발음은 stocks for after SK하이닉스 result 하면서 실적 발표 내용 전해지고 나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한글로 하시면 안 될까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코스메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 영어를 싫어하는데 영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수가 2%대로 코스피가 낙폭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2313포인트 선까지 다시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줄이나 싶었는데 지금 2.9%까지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748선으로 다시금 750선을 내줬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 오전에 그 외국인 선물 매수가 좀 들어왔다.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했는데 점점 줄이더니 지금 선물 매도가 1,400억이 넘어섰어요. 김대중 교수님, 네. 이 외국인도 오늘 우리 시장에서 아주 열심히 단타로 놀고 있습니다. 그 선물 시장에서의 그 매매 같은 경우는 그 투기적 세력들이 운용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순간적으로 동향 자체가 바뀌긴 하는데요. 아침에 장 초반에 4,000개, 5,000개 가까이 들어왔던 선물 진행률이 지금 한 1,800개 정도까지 매도로에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네. 순간적으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급적 특징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주가 하락할 때 어떤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종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에 강했던 종목이 주가가 한 30%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을 때 되반등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주식을 판단할 때 그 반등의 기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주가 지수 측면에서 최근에서 가장 강했던 시점에서의 지수 상승 지점은 지난 7월에 대략 한 2,700포인트의 시장 흐름이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서 2,700포인트를 찍었던 지난 7월에서의 시장을 선도했던 주도 업종의 종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기계장비 업종들. 기계주 좋았죠. 그렇죠. 그리고 조선주들. 네. 이러한 업종의 종목들이 지난 7월 지수가 2,700 언저리까지 상승할 때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의 종목들입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그 재건이랄든지 중동 쪽의 어떤 그 건설 붐,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던 그 업종의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9월, 10월 지점을 거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현재 한 30% 정도의 조정을 받아준 상태이거든요. 조선주 또한 최근에서 고점에서 한 30% 정도 조정을 받아줬고요. 네. 기계장비 업종의 종목들 또한 최근 고점 대비 30% 조정을 받았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크게 변화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반기 내년도까지 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뷰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다면 실적은 이상부, 그리고 주가적 측면에서 고점 찍고 30%의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기계장비 업종과 조선주에 대해서는 단기 반등 줄 때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바닥을 찍고 턴오버할 때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역시 기계장비와 조선주 현 시점에서 이들 종목으로 관심을 갖고 반등을 노린 매매로서의 관심권의 수급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업종의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등을 기대합니다. 기원하고요.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의 반등이 쉽사리는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면서 지금 코스닥이 거의 3% 가까이 좀 밀려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김장렬 교수님, 네. 이 시장 낙폭이 커지는 게 약간 투매성 매물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뭡니까 반대매매. 반대 매매도 그게 나오고. 뭐 수치가 좀 왜곡됐다고 엊그저께 본 것 같은데 기사에 여지가 아직 더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네네. 거가 되고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고 오늘 뭐 아까 속보 보니까 뭐 한미일 북한 뭐 이렇게 이제 규탄도 하고 핵 기술 이전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시끄럽네요. 네. 계속. 하여튼 뭐 그러면 핑계가 되는 거죠. 아까 구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핑계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일파만파되니까 다른 거 빠지고 조그만 거 더 빠지고 그러면 못 받으면 반대면 나갈 수 있고 네. 안 나가더라도 내일 또 빠질 거 걱정하고 이렇게 되면은 한두 차례 더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오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넘버하고 아니면 바로 임팩트가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한두 달 내에 있는 거 이런 중심 종목만이 현실적으로 실세를 가능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이 바닥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잘 대응하셔야 되는데 반대매매 자기가 당하면 할 수 없지만은 그게 아니면은 버티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구간 코스닥이 낙폭이 3%대로 결국에는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체크를 해두고 관심 종목에 이런 종목들 담아둬야 됩니다. 앞서서 우리 김대중 교수님의 두산 마켓에 이어서 김장렬 교수님은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JLK를 가져왔는데요. JLK. 네네. 네. 그 AI 의료 솔루션 한 회사예요. 뇌졸중 AI 솔루션인데 일단은 뇌경색 진단 솔루션을 얘네가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다음 달부터 국내 최초로 비급여 과금이 적용돼서 실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온 게 있었는데 네. 사실은 이 규모가 한 700억 정도 올해 내년에 매년 내로 한 1,000억 이상으로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네. 계산해 보면은 그 리포트가 나온 게 10월 초에 있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 되죠. 3,000억 많이 빠졌어요. 3,174억. 고점 대비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래서 3,000억 정도면은 매출이 한 1,000억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그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데 아까 모멘텀에 11월 중순 정도에 확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좀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그리고 지금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네. 매출이 없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가 몇 개 나온 게 있는데 제목이 뇌졸중 AI 의료계 타이탄이라는 리포트가 타이탄. 네, 이게 어디야? 현대차증권은 10월 5일에 나온 게 있으니까 네. 아주 잘 적었어요.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약간의 애누리를 갖고 보더라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거. 알겠습니다. JLK 사실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이제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으로 JLK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염정 교수님. 네, 앞서 의료에 관련
관련해서 오늘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많이 좀 선방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JLK도 최근에 비급여에 대한 채택도 있었고 최근에 뭐 사우디 중동 지역에서 관련 종목들이 또 새로운 MOU라든지 그쪽에서 또 계약 소식이 들려오면서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이지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선호도가 또 높은 시장이다. 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만약 현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어느 섹터가 좀 더 변동성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저도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자, 찾아보고 선택을 있는데.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의료 AI 쪽도 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여러 가지 호재들이 좀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이 좀 멈춘 섹터가 로봇 섹터거든요. 로봇. 크게 모멘텀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지금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 후 어떻게 파셨어요? 저요? 두산 팔았어요. 아, 파셨어요? 아니 우리 김장희 교수님 나오면서 곧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상장일날 예. 이야기했는데 상장 후 팔았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바닥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로봇 섹터도 단기적으로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일단 제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좀 돌린 이유 중에 왜요, 하나가 왜요? 사실 이제 오늘 엔터 섹터를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거 엔터 섹터 빠진 거 지금 최근에 시장에 가장 좀 시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흉흉한 게 마약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네, 연예인 누가 맞습니다. 연루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네. 많이 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새로운 이런 정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찌라시라고 하죠.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성균 배우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줄줄이 지금 아마 나올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가장 좀 타격을 입는 부분은 뭐 아이돌 그룹에서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지드래곤, 지드래곤이 또 추가적으로 또 거론이 되면서 일단 YG 엔터테인먼트는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래도 선을 주가는 그었지만 하락합니다. 주가는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일단 하이브가 9%대 하락, JYP가 5%대 하락, SM이 4%대 하락하면서 지금 3분기 실적이라든지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기다렸었던 기존의 이제 보유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나 좀 황당한 네.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투심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마약에 대한 스캔들은 단기적으로 일부 아티스트라는 부분보다는 그 기획사의 이제 관리 능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좀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뭐가요? 마약 스캔들이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나온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좀 조심하시는 네. 만약에 보여 계시다면은 상황을 봐서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세미 아나운서가 옆에서 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엔터주를 또 꽤 좋아하거든요. 자, 잠시 후에 표정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테이버 고수는 한국장에서 뭐 합니까? 한국장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문제는 이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곳이 어딘가를 지금 보셔야 되는데 오전 내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게 엔화입니다. 그리고 엔화. 달러 인덱스가 치솟고 있고 유로화도 박살나고 있고 네. 말 그대로 외환 시장에서부터 지금 오늘은 약간 외인들의 돈 폭탄 장난질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야 이런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식을 그죠? 덮어놓고 보지 말아야죠. 안 보는 게 맞고요. 이런 날은 그나마 이제 내 종목이 버티느냐, 지수 대비로 버텨주느냐, 지수 방향성 대비로 버텨주느냐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일본장은 11시 30분에 마감합니다.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오후장이 열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일본장이 마감하고 난 뒤부터는 엔화가 조금 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본도 지금 뭐 니케이가 2.13%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거의 똑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외환 시장에서부터 아시아 매도가 터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네, 같고 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는 더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 관심 종목은 오늘은 실적도 나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가 같이 있는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빠지지 않다뇨? 지금 3.69% 하락하는데요? 버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개파락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이게 너무 반갑습니다. 아전 인수해서 자,
빠지는 건 빠지는 거죠. 지금 이런 장난 안 됩니다. 웃으면서 3.6% 하락하는 하이닉스 보고 안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테이블 고수 아니 21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미국 같이 가차하게 구글처럼 9%씩 빠지는 거 대비했을 때는 하이닉스 이 정도 빠진 거는 선방이다. 사람들은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오늘 기반에서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매출이 늘었고 아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 회사고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올랐으니까 우리 고수님 말씀대로 이거 빠가지고 딴 거 사고 싶은 사람도 계시니까 네네. 이거 하루 이틀 갈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걸 대비했을 때 테이버는 종합적으로 뭐 그렇다는 데 빠지는 건 빠지는 거고 네. 예, 지금 알겠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네, 사실 도망갈 오늘. 데 없는 시장 속에서 어쨌든 종목을 어렵게 선택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김장렬 고수의 종목은 JLK 그리고 김대중 고수는 두산밥개, 염정 고수 하이브, 테이버 고수는 SK하이닉스 선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5가지 주제 쭉 확인해 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글도 올려주셨는지 박세미 아나운서 확인해 보시죠.